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기반 지하철 이용객의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 개발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 파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는 그중 인공지능 기반 조기 대응형 초미세먼지 저감 및 고속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개발의 개요, 연구 개발 내용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체를 통해서 지하철 초미세먼지에 대한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는 지하철 운행 시 전동차 바퀴와 레일의 마찰, 급전선 마찰들로 인해서 내부에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미세먼지는 승객의 체내로 유입되어 호흡기계,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므로 승객이 이용하는 국부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객의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에 초점을 둔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개발의 과제명은 인공지능 기반 지하철 이용객의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 기술 개발로서 2019년부터 총 5년 동안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기계연구원, EH기술연구소,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 운영기관이 함께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승객이 이용하는 대합실, 승강, 객차 등에서 초미세먼지 노출을 50% 이상 저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초미세먼지 예측 및 고속 저감 기술, 초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효율 향상 핵심 기술, 초미세먼지 전구체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을 시범 노선 지하철에 적용을 함으로써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노출을 50% 이상 저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인공지능 기반 조기 대응형 초미세먼지 저감 및 고속 저감 기술의 연구 개발 목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대합실 승강장에는 조기 대응형 공조 환기 제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며 승객들이 출발역에서 도착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탑승하는 전동차 객실에는 공조 환기 시스템 부착형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을 고속으로 이동하며 미세먼지를 저감 집진하는 초미세먼지 상시 집진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핵심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지하철 공기질 빅데이터 수집 및 인공지능 예측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미세먼지 저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 및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센서를 기반으로 지하철 공기질 실시간 측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 센서의 이상값을 진단하여 이를 정상치로 복원하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지하철 초미세먼지를 예측하여 예측 신뢰도 90% 이상의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조기 대응형 공조 환기 제어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시간 이후의 공기질을 예측을 하여서 실제 승객들이 대기하는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기에 앞서 공조 환기 시스템을 운영 가동하여 공기질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공조 환기 제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환기 제어 미적용 대비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어부, 하드웨어 플랫폼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수도권 및 대전 지하철 등에 설치하여 제어 정확도와 안정성을 검증하려는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대응형 공조환기 제어 기술은 지하 역사에 설치된 공조환기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함께 연구 개발 중인 초미세먼지 응집 조대화 장치에 설치하고자 하며 추후에는 터널 환기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기술은 실제로 승객들이 출발역에서 도착역으로 갈 때 이용하는 전동차 객실을 공기청정하게 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전동차 공조환기 시스템 부착형 초미세먼지 집진 기술로서 이는 터널에 부유하는 초미세먼지를 집진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저감된 청정 공기를 객실 내로 유입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미세먼지의 객실 유입 차단을 50% 이상 하는 것을 효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객이 이용하는 공간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율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실용화를 위한 철도 안전법 및 철도 차량 기술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철도 종합 시험 선로 주행 운전을 통해 그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구개발 기술은 터널을 고속으로 운행하며 고효율로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기 집진 기술을 기반으로 터널 내에 부유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단시간에 집진하고자 합니다. 본 기술의 목표는 터널을 70km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을 하며 90% 이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여 청정 공기를 터널 내로 재유입시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안정성을 위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안전법 등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철도 종합선로 시험 주행을 통해서 그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 이후에는 실제 운행 중인 지하철 노선에 현장 적용을 하여서 승객이 이용하는 공간의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대합실과 승강장에는 인공지능 기반 초미세먼지 예측 제어 기술과 공조 환기 시스템 리트로핏 기술을 적용을 하며 객실과 터널 구간에는 각각의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적용을 하여 설치 이전에 비해 얼마나 시민의 초미세먼지가 노출이 저감됐는지를 추후에는 평가하려는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관련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에는 이러한 도시철도가 민감 계층군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확보하고자 저희 연구단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 개발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연구 개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한국기계연구원의 김학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본 과제의 주제는 도시철도 초미세먼지 저감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본 기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정전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전류와는 달리 가만히 있는 전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책받침을 머리카락으로 비볐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일어나게 되고 한쪽은 플러스 전하가 발생하게 돼서 서로 당기는 그러한 현상을 이 정전기의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비 올 때 생기는 번개도 구름이 마찰하면 생기는 정전기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번개가 마이너스 전하가 땅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번개 현상도 정전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전기 집진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전기 집진기는 방전극, 그리고 집진극, 그리고 고전압 발생 장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지를 저감하는 방식인데요. 필터와는 달리 집진극이 있고 거기를 이제 물로 씻으면 습식 집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면 방전극에서 저희가 이제 방전극 쪽에 이제 그 고전압을 인가하면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방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방전극에서
방전국 근처에 음이온이 다양하게 생기게 됩니다. 많은 음이온이 생기고요. 이 많이 생긴 음이온은 정전기력에 의해서 이 집진부 쪽 이쪽으로 이제 그 당겨지는 힘 때문에 가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먼지가 통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먼지도 음전환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음전환을 띠게 되면 여기 집진부 쪽에서 이제 플러스 전기로 당기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가 플러스로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먼지가 필터 없이도 정전기력에 의해서 이제 집진부로 포집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먼지를 나중에는 이제 씻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물로 씻어내는 방식을 가지고 습식 전기집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에 이제 녹아 있는 먼지들은 나중에 이제 걸러서 이제 밖으로 배출해서 하는 그런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미세먼지 이슈로 인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에 그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지하철 터널, 그다음에 승강장, 그다음에 전동차 이런 것들의 이제 필터라든지 또는 뭐 전기 집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이제 저감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미세먼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지금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 장치들은 필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공간에 이제 필터가 적용되고 있고, 필터는 이제 바람을 인위적으로 바람을 막아서 이제 먼지를 저감하는 방식이 되겠고, 터널에는 이제 바람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필터는 쓸 수 없고, 거기에 전기집진이라는 장치를 쓰는데, 전기집진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기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엄청 세게 걸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존이라고 하는 그 유해 물질이 상당한 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필터의 문제점, 그다음에 기존 정전기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D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연구 성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기존 기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필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바람을 막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서 엄청 센 그 팬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 필터가 이제 오염되었을 때 주기적으로 얘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체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 집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전기력, 필터를 안 쓰고 필터 방식의 정전기력만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지만, 그 오존이 많이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기술은 그래서 그렇게 오존이라고 하는 물질이 거의 안 나오는 어떤 개념의 방전극을 개발하는 기술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기존의 이제 전기집진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물을 뿌려서 이제 이걸 세정하게 되는데, 물을 뿌리게 되면 앞선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이제 폐수가 생긴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습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 건식을 세정하는 방식이고, 나중에 이 건식 세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 1세부 인공지능 어떤 기능이랑 연결을 해서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이제 능동적으로 뭔가 작동하는 그러한 원리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보시면 기존의 전기집진기에 들어가는 방전극들은 금속 기반의 이러한 엣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아래 그림이 저희 건데요. 보시면 아주 미세한 섬유 방전극을 씁니다. 아주 미세한 섬유 방전극이고요. 여기 이제 고전압을 연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그 기존의 방전극은 엄청 큽니다.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방전극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를 걸었을 때 생기는 플라즈마의 부피가 기존 거는 이만큼 발생되지만, 저희는 마이크로미터 이 전극의 사이즈가 직경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크기가 100분의 1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라즈마 발생 면적을 따지면 거기에 또 제곱을 하는 어떤 면적이기 때문에 10,00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플라즈마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존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온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또 무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저희가 집진부 앞에는 이제 먼지를 하전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먼지를 이제 집진하는 부분인데, 집진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쓰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금속성 물질을 쓰는데, 저희는 금속성 물질을 쓰지 않고 비금속성인 물질에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아주 가벼우면서 금속판이랑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집진부를 만들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밀리미터 AQ 등 아주 높은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거의 압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그 수준이 기존 거에 비해서 한 수십 분의 1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헤파 필터를 정했을 때 들어가는 팬 교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없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그 집진기를 세정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그 압축 공기로 그 오염된 필터면 전단에서 그 필터에 쌓인 먼지를 탈착시키고요. 그 동시에 뒤쪽에서는 그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그 탈착된 먼지를 동시에 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기존 기술이 사용하고 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폐수 발생이 없고, 그리고 압축 공기, 그다음 진공 청소기 두 가지만 가지고 세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기술이 어떠한 그 성능이 나타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이 이제 집진 효율이고요. 왼쪽이 집진 효율이고 오른쪽이 이제 오존 발생량인데, 집진 효율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90% 저감시키지만 그때 발생되는 오존량이 아예 측정이 안 되는 수준이 되듯이 거의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고, 특히 저희가 방전시킬 때 아까 플라즈마 볼륨이 상당히 작다고 했는데, 저희가 쓰는 전기가 10W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하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기술을 기존의 필터 방식 기술이랑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이 기술을 이제 그 공기청정기에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 계산을 해보면 저희 장치가 하전부 및 집진 기능,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는 한 10% 정도, 10% 정도의 비용이 상승하지만 저희 장치가 기존에 비해서 한 1.5배 성능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1.5배 작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저희 기술을 공조기에 적용했을 때의 경제성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필터 방식과 저희가 비교를 했고요. 저희가 경제성 분석한 결과 저희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에 미디엄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5년이 지나면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다음 헤파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한 3년만 저희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헤파 필터는 저희보다 낮은 그 초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3년 또는 5년만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저희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경제성이 높다는 어떤 결론을 저희가 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과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 분석을 해본 결과 전 지하철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면 전 시장의 공조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터널 집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2조 원 정도의 시장에 저희가 본 기술을 차근차근 연구 개발을 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본 기술의 지금 수준은 현재 그 공조기라든지 공기청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모듈 형태로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조만간에 그 역사에서의 실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을 이제 인정받은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서울 글로벌 챌린지에 저희가 논문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현재 논문 분야 한 곳에 2등을 했고요. 그다음 다른 한 곳은 또 저희가 순위를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배수에 들어가서 여기서 저희가 1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억 원의 그 상금을 받게 되고, 이거는 저희 국내 기술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또는 그 학교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곳에서
저희가 지금 그 3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HS 기술연구소의 이동현입니다. 지하철 초미세먼지 전구체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전국 기준 일평균 69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지하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실내 공기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전 단계인 미세먼지 전구체에 대한 저감이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전구체는 대기 중의 수분, 산소, 에어로졸 등과 반응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물질로서 환경적인 조건과 화학적인 반응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입니다. 전구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가스상 물질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10% 상승하면서 초미세먼지는 3.8%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 사안입니다. 지하철 터널 내의 전구체 발생 요인은 전동차 운행에 따른 나노입자 발생과 외기에서 유입되는 산화물, 그다음에 토양이나 터널에서 발생하는 라돈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입 경로와 발생원을 기반으로 터널 지하 역사별 맞춤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구체 유형 두 가지에 대한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가스상 물질에 대한 그 저감 방법으로서는 가스상 물질의 흡착 특성을 이용한 필터를 공조 시스템에 장착하는 방법과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승객이 고농도에 노출되기 전에 전구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터널이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내부 발생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라돈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소재의 차단막과 그 개발된 도료 조성물을 통해서 라돈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지하 공간 내에 라돈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기술로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상의 전구체인 경우에는 전구체를 막아줄 수 있는 차단 필터와 전구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IoT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구체 중에 두 번째인 라돈은 라돈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막과 그 차단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차단 도료를 이용을 해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세먼지 전구체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IoT 기반의 전구체 감시 기술에 대한 주요한 센서는 라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VOC와 같은 감시 센서를 장착을 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LCD 화면에서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측정 센서를 통해서 블루투스나 LTE와 같이 통신망을 통해서 IoT의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그것을 모니터와 모바일 등에서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전구체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승강장이나 대합실에 그 감시 센서들을 설치를 해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체 IoT 감시 기술의 센서는 이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물, 이산화황, 라돈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센서 방식은 반도체와 전기화학적 방식, 이온화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개발된 각 센서들은 각 터널이나 승강장 등의 지하 역사에 설치를 하고 관리본부에서 활용하여 터널 전구체 오염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시 센서에 대한 정확도는 동일 장비에 대한 정밀도, 그다음에 정확도가 높은 기기와의 테스트, 그다음에 각 장소별 지하 주차장이나 지상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곳들에 대한 장소별 비교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상 전구체에 대한 저감 필터에 대한 개발 계획은 본선 터널에 적용하는 방안과 승강장 및 대합실에 적용하는 2가지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선 터널 극기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가스상 미세먼지 전구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공조 시스템에 전구체 필터를 적용할 계획에 있으며 승강장 극기구 말단부에 전구체 필터를 적용을 해서 승강장 및 대합실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전구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상 전구체 필터는 이제 콜게이트, 허니콤, 부직포 등과 같은 다양한 단면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최종 개발하였고 가스 챔버나 초기 농도를 고려해서 제거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터널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저감하기 위해서 라돈 차단막을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이 라돈 차단막은 건축물 바닥에 시공하였을 경우에 토양의 균열을 통해서 지면으로부터 방출된 라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85% 이상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에서 발생하는 라돈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단막에 대한 저감 효율 테스트는 라돈이 발생하는 그런 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해서 라돈 설치 전과 라돈 차단막 설치 후에 효율을 비교 테스트를 했을 경우 한 90% 이상의 차단 효율을 지금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고 라돈 차단 도료는 조직의 치밀성을 기반으로 기체 투과 자체를 방지하는 기술로서 흡착 물질을 투과 방지하는 물질에 고르게 분산해서 라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현재는 한 50% 이상의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저희가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라돈 차단막과 도료는 폐터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 적용하고 그에 대한 효율을 검증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경우 지하 터널에 현장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